공연을 관람하기 전 음성 소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뭔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공연제라든가 국립극단에서 하는 공연이라든가 좀 이런 공연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그 외에는 그렇게 좀 찾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저는 뮤지컬 공연 아직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로드킬 인 더 시어터라는 공연에서 음성 소개랑 완전히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사전 안내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무용 음성 해설 작품에 음성 소개를 제작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런데 대본 작가나 녹음에 참여하는 예술가들 대부분 아직 음성 소개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음성 소개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음성 해설 공연 전에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진행하는 프리뷰와 그 개념이 조금 헷갈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해설 작가이자 연구자인 서수연입니다. 조금 전 음성 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았는데요. 음성 소개는 음성 해설보다는 덜 알려져 있고 음성 소개와 음성 해설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무대, 등장인물, 의상, 소품 등을 묘사한 내용을 공연 전에 미리 제공하는 것을 음성 소개라 하고, 음성 해설은 본 공연에서 해설자가 무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성 소개는 다양한 관객과 만나기 위해 공연의 접근성을 높이고 확장하는 방법 중 하나죠. 현재 다양한 곳에서 프리뷰 혹은 사전 안내문, 사전 음성 해설과 같은 용어로 제공되지만 사실 음성 소개는 확실한 자신만의 기능을 가진 접근성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음성 소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에서 음성 소개가 제공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시각장애인분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작품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면서 작품에 더 깊이 몰입하면서 작품을 볼 수 있게 미리 사전으로 음성을 소개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즐거워들 하시고요. 내가 느꼈던 부분이 정확하게 배역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음성 소개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지 않았나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놉시스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소개에 포함을 시켜주시다 보니까 이제 정보 검색 같은 것들을 좀 여러 번 검색하다가 줄거리 같은 거 이렇게 스포 당하거나 그런 좀 걱정 없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성 소개는 음성 해설 공연을 보다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로 반드시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성 해설이 있는 공연의 경우 공연 시작 전 현장에서 수신기를 통해 프리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공연 당일 사정에 따라 공연 시간 임박해서 도착한다면 사전 정보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오디오 인트로덕션인 음성 소개는 1980년대 초 음성 해설을 제공하는 미국의 워싱턴 아레나 극장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영국의 많은 극장에도 음성 소개를 제공합니다. 음성 소개는 사전에 공연에 대한 정보들을 음성으로 소개해준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죠. 무대 규모, 어떤 소품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의상을 입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공연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줄거리를 알려드리고 제작진과 배우 이름을 소개하고 중요한 안내사항이나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혹은 화장실의 위치 등을 알려주고 공연 중 안개나 물, 불꽃 등 특수 효과를 사용할 때나 총소리 등 큰 효과음이 난다거나 할 경우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음성 소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성 소개에서 극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평가어를 동반해서 묘사하거나 극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정보, 프로그램북이나 다른 매체에서 공개된 정보를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죠. 시각장애인들은 공개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공연의 음성 해설로 다 전달하기 힘든 정말 중요한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러한 음성 소개는 공연의 규모에 따라 10에서 15분 정도의 오디오 파일로 만들기 때문에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배역을 녹음해도 좋습니다. 저는 음성 소개를 진행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시각장애인 관객들이 배우의 목소리와 배역을 미리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공연을 보실 때 등장인물이 특히 많을 경우 덜 혼동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녹음된 음성 파일은 등장인물 소개, 의상, 소품, 무대 등 섹션별로 잘라서 제공해도 좋고 전체 파일로 제공해도 무방한데요. 제 경험상 나뉘어진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성 소개 파일은 공연 시작 전, 이르면 열흘 전, 늦어도 2, 3일 전에 제공되면 좋습니다. 소셜미디어나 극장 홈페이지, 메일,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고요. 전달 방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전체 개방 방식이 있고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로 개인에게 링크를 전달하는 폐쇄형 방식이 있습니다. 음성 소개를 확산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알아볼까요? 소개 자체도 뭔가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음성 소개, 또 음성 해설, 뭐 여러 이제 그런 장애 친화적인 그런 공연 자체를 기획하게 될 때 좀 또 음성 소개 같은 것들을 별도의 사이트나 별도의 어떤 기능으로 묶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공연 소개 페이지 같은 데 넣어서 좀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성 소개 파일들을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제 시각장애를 가진 관객들이 공연 정보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고 또 음성 소개를 듣고 본인이 관람하고 싶은 공연을 찾아서 고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 소개를 잘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제작된 음성 소개가 널리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성 소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기능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음성해설 연구자인 마주르는 음성해설 텍스트를 정보적, 서사적, 표현적, 설득적, 오락적 텍스트로 구분했는데요. 이러한 구분법에 음성 소개 텍스트를 적용하기에는 경계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마주르의 텍스트를 참고만 하고 직접 음성 소개를 진행하면서 확인하게 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정보적, 설명적, 교육적, 보충적 텍스트인데요. 그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적 텍스트는 말 그대로 공연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장르와 제목, 제작진과 배우에 대한 정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하는 간략한 줄거리, 어디서 관람할 수 있는지 아는 장소, 공연 날짜와 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적 텍스트의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연극 아무개는 김희박 극본, 김희박 연출로 ABC가 출연합니다. 관람 시간은 약 90분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토요일 1시 30분에는 무대를 직접 경험해보는 터치 투어도 제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스포일러가 되지 않게 줄거리는 간단하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작성하면 좋겠죠. 두 번째 설명적 텍스트는 인물이나 소품, 의상, 무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할게요. 70대인 스티브는 얼굴이 길쭉하고 눈이 처졌으며 코가 크고 입술이 두툼하며 턱이 긴 편입니다. 콧수염과 눈썹이 희끗희끗합니다. 배관공으로 등장할 때 스티브는
주로 빨간색 셔츠에 배에 주머니 1개가 달린 검은색 멜빵 바지 차림에 검은색 캡 모자를 쓰고 검은색 워커를 신습니다. 갈색의 철제 공구 가방과 묵직한 스패너를 꼭 들고 다녀요.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도록 묘사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교육적 텍스트도 사례를 통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본 공연 전반부에 대포 소리가 크게 납니다. 안내견을 동반한 관람객은 안내견이 소리에 민감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연 후반부에 연기를 분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연기에 민감한 분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내용을 음성 소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보충적 텍스트는 조명의 역할 혹은 특수 효과음, 음악, 안개 분사 등의 의미를 보충적으로 설명할 때를 말합니다. 음성 소개를 작성하실 때 자신이 쓴 문장이 어떤 텍스트로 분류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 소개는 이렇게 시각장애인 관람객들에게 시청각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 공연에 진행되는 음성 해설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성 소개를 제공하게 되면 오디오 파일로 예습과 복습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관람객들의 본 공연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공연들이 대부분 비시각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공연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도 음성 소개가 있는 공연들은 공연을 보기 전에 꼭 챙겨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확인했다시피 음성 소개는 정말 필요한 접근성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음성 소개 제작법을 확인해 보시고 제작에 적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에서는 터치 투어의 정의와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